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지진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가 전쟁 났다며 도움을 요청해 온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여기 한국 전쟁 때 지진을 겪는 와중에서도 500톤의 쌀과 의약품을 아낌없이 한국에 보내주고 6.25 당시 UN 대한지원결의 때 UN 비상임 이사국 자격으로 파병을 결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던 1976년 현대자동차의 포니 6대를 처음 수입한 나라 에콰도르입니다. 이 에콰도르와 한국과의 사연 깊은 이야기들과 현재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관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에서는 선진화된 방역과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비교적 잘 대처하며 선방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에콰도르는 브라질, 칠레에 이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인데요. 에콰도르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해 시신이 길에 방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와 장례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시신들도 제때 수습되지 못해 존엄한 죽음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야스주의 주도인 항구도시 과야킬은 인구 270만 명가량의 에콰도르 제2도시인데 확진자 중 절반가량이 과야킬에서 나왔습니다. 에콰도르 정부 관계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19 확산으로 정확한 사망자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은 거리에 파란 천이 덮여있는 시신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런 에콰도르의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에콰도르는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었지만 안보리가 유엔군의 한국 파병을 결정하도록 기여했던 국가입니다. 한국 전쟁이 계속되고 있던 1951년 에콰도르는 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에 500톤의 쌀과 의약품을 보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에콰도르의 우정어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자동차를 팔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포니를 생산했고 해외에 수출했을 때가 1976년이었는데 그 차를 처음으로 수입해준 나라가 에콰도르였습니다. 그때 에콰도르가 수입한 포니는 모두 6대였습니다. 그 6대 중 한 대를 구입한 사람은 손넬 올스네르 부통령의 어머니였습니다. 손넬 올스네르 부통령의 어머니를 비롯한 에콰도르의 6명의 고객이 현대자동차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것인데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습니다. 주 에콰도르 한국 대사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콰도르를 돕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한 30만 달러를 에콰도르 보건부에 전달했습니다. 에콰도르 보건부는 이 지원금으로 의약품, 의료용품을 구매해 델피나 토레스 데콘차 종합병원에 전달했는데요. 이 병원은 에콰도르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이 가장 낙후된 에스메랄다스 주에 소재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도 에콰도르에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 10만여 장을 발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개도국 생산 현장 에로기술 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전문가가 직접 에콰도르 기업의 생산 현장에 방문해 현지 에로 기술 해소와 기술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양국 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84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를 수행해 왔습니다. 섬유, 금형,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기술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국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번에 에콰도르 키토시 도심의 구마리스칼 수크레 공항터미널에는 기가 막힌 시설이 기획되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에콰도르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업기술혁신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인데요. 4,000제곱미터 건물에 2027년까지 900만 달러 107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센터를 조성합니다. 에콰도르는 신규 창업 기업 중 혁신기술 관련 스타트업 비중이 비슷한 경제 규모의 중남미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석유, 금, 은, 동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다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에콰도르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센터 내 데이터랩을 비롯한 기자재 보급원, 혁신기술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에 나섭니다. 또 민간 혁신 기술이 공공 분야를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혁신센터 내 공공혁신연구소도 설립합니다. 연구소는 민간,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공공서비스 개선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에콰도르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콰도르에는 놀랍게도 한국 친선협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수녀회가 설립하고 한국인 수녀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이 안데스 고산도시 아소게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김옥 총원장 수녀는 1986년 에콰도르 해안가 극빈 지역인 팔마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5명의 수녀들이 에이즈 환자 간호, 조산원 및 타가소 운영뿐 아니라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빵공장과 굴 양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부모가 해외로 도주해 고아가 된 아동들을 위한 고아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에콰도르 한국대사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아소게소 고아원을 돕기 위해 동포사회에서도 키토 한인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고아원 내 취약 학생들의 화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태블릿 PC 16대를 기증했습니다. 주 에콰도르 한국대사관은 여기에 더해 에콰도르 하얀베시의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화상 교육용 태블릿 PC 100대를 기증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태블릿 PC를 기증하는 것은 뽀로로 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기기입니다. 실제로 안데스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인구 4만 명의 카얀베는 인터넷망이나 기기 보급 상황이 열악한 탓에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태블릿 PC는 단순히 전자기기가 아닌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도구이자 배움의 원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블릿 PC를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속 깊은 배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는 한류로 물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세계에서 유행 중인데요. 한류의 열기는 중남미 에콰도르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아예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400년 전통 에콰도르 국립 센트럴 대학교에 한국어 수업을 받는 세종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열린 개원식에서는 현판 제작식 및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 시상도 있었는데요. 한국어 수업을 받는 세종학당 첫 수강생 90명은 온라인 화면을 통해 세종학당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립 센트럴 대학교 총장은 축사에서 모든 분야가 발전한 한국이 명실상부 에콰도르 최고의 대학인 센트럴 대학교에 키토 세종학당을 개원한 데 대해 축하한다. 한국어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문의 학술 연구 협력이 이루어져 센트럴 대학이 에콰도르 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립 센트럴 대학교 내 한국어 강좌의 인기도 선풍적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첫 수강 신청 개시 15분 만에 정원 90명이 채워졌고 1시간에 360명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한국어 학습 열기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에콰도르 최고의 대학교에 한국어 학당이 생긴 것도 공짜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 봉사단원들이 2007년부터 13년간 키토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교육하여 형성된 키토시 및 수도권 한국어 학습 기반이 마련한 결실인데요. 실제로 에콰도르를 향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이번 코로나 오늘 방송되는 MBN 이현 동치미에 출연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왕종근은 최근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 아내 김미숙과 아들까지 근황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네요. 오늘은 아나운서 왕종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왕종근 프로필 나이 아내 김미숙 결혼 자녀 아들 고향 학력 근황 등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종근 아나운서는 1954년 1월 1일 생으로 올해 나이 67세입니다. 왕종근 아나운서 고향은 제주도라고 하고요. 왕종근 가족으로는 부인 김미숙과 아들 왕재민이 있습니다.
왕종군 아나운서의 종교는 개신교라고 하고요. 왕종군 아나운서 학력은 대구 삼덕초등학교, 대구 개성중학교, 개성고등학교, 경북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소속사는 CM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고 합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경상북도 대구시 중부 출장소 삼덕동 대구 삼덕초등학교 근처로 이주하여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1977년 대구 MBC 아나운서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고 안동 MBC 특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이듬해인 1978년 TBC 부산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방송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이후 1980년 11월 TBC가 언론 통폐합 조치로 KBS에 넘어가면서 자연히 KBS 부산 방송총국 소속으로 인계되어 재직하다가 결혼 이후 1994년 KBS 본사로 발령받아 아나운서실 차장 및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부산에 있을 때는 어린이 퀴즈 방송 같은 부산 지역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히知名도가 있었다고 하는 이유인데요. 때문에 본사 방송에서 얼굴을 보게 되자 부산 지역에서는 반가워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네요. 왕종군 아나운서는 KBS 본사 발령 이후 TV쇼 진품명품 등을 진행했는데요. 본인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 억양 문제에 대한 콤플렉스로 벗어나기 위함과 방송사 소속 아나운서 신분으로는 할 수 없었던 방송 광고 촬영 등도 하기 위해 1999년 9월 KBS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방송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종군은 프로레슬러 이왕표와는 절친한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20대 후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은 뒤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왕종군 전 부인 나이 직업 그리고 아들과 이혼 사유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이후 40대 늦은 나이에 12살 연하의 소프라노 성악가 겸 뮤지컬 배우 김미숙과 재혼하게 되었는데요. 왕종군 아나운서 부인 김미숙의 직업은 소프라노 성악가 겸 뮤지컬 배우였다고 합니다. 왕종군 아나운서가 부인 김미숙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30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왕종군 아나운서가 부산 TBC 아나운서 시절 부인 김미숙은 어린이 합창단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왕종군 아나운서는 부인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왕종군과 부인 김미숙의 나이차가 12살이 나는 데다 부인 김미숙이 무남동녀라 결혼 당시 장인어른이 왕종군 아나운서를 죽인다고 했었다고 하네요. 왕종군 아나운서는 6년 연애 후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경찰인 장인어른의 정년퇴임 날 경찰서에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 결혼에 골인하게 된 왕종군 아나운서는 결국 결혼식장에서 울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난 2009년 7월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도 왕종군은 부인 김미숙과 함께 출연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바 있는데요. 왕종군 아나운서는 결혼한 지는 15년이 됐다.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는 나를 한결같이 좋아해준다. 양말 속에 돈을 넣는 등 온갖 이벤트를 한다. 나에게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왕종군 아나운서 부인의 왕종군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왕종군의 아내 김미숙은 남편이 좋아하는 담배가 단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슈퍼를 돌아다니며 무려 60보루를 사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왕종군 아나운서 아내 김미숙 힘들어하는 걸 못 보는 것 때문인지 해달라는 것은 거의 해주는 편이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또 당시 방송에서 결혼 생활 15년 동안 아내에게 쓴 각서만 무려 100여 장에 달한다고 털어놓았는데요. 왕종군 아나운서는 방송 출연 전에도 각서를 쓰고 나왔다며 이어 아내가 방송에 함께 출연할 테니 나에게 더 성실해라 하더라며 아내의 내조를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왕종군 아나운서는 부부싸움 도중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부순 적이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미숙은 아이가 과자를 빨리 먹으면 남편의 눈이 돌아간다. 학용품 욕심도 많아서 아들과 나눠서 줘야 한다. 맛없는 반찬은 상관없는데 고기 등은 나누어서 담아야 하고 남아있으면 자기 것을 챙긴다. 그래서 그릇에 이름을 써놓는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왕종군 부부는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왕종군이 부인의 입술이 찍힌 종이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실이 소개가 된 것이었습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부인 입술이 찍힌 종이를 보여주면서 밖에서도 아내의 잔소리가 나온다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아내 앞에서 유난히 작아진다고 또 다른 방송에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SBS 붕어빵에서 왕종근은 평소 가정생활에 대해 눈치를 본다기보다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노예같이 살면 된다. 우리 집에서 나는 노예이고 재민이는 노비이다. 노예는 머리 쓸 필요가 없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종군 아나운서는 이외에 부인 김미숙에게 꽉 잡혀 사는 모습을 엿보이기도 했는데요. 왕종군은 외출 하나를 할 때에도 부인에게 허락을 받고 나갔으며 통근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지난 8월 KBS 아침마당의 코너 생생토크 만약 나라면의 부인 김미숙과 함께 출연했는데요. 이날 김미숙은 저희는 결혼 27년 차. 근데 72년 차 같다. 이제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 방송에 혼자 출연하면 되게 좋은데 같이 출연하면 우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결혼 생각해본 적 있냐는 MC의 질문에 김미숙은 있다. 남편에게 내가 필요 없다. 생각 든다. 내가 필요한 건지 내가 해주는 일이나 밥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왕종근은 황혼 이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나이 들어서 밥도 할 줄 모르는데 다 늙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나. 나를 팽개치고 이혼을 해버리면 나는 여기서 자고 있다고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이에 김미숙은 바로 이혼하자는 게 아니다. 아내가 원하는 걸 좀 해주자는 거다. 저도 가사에서 은퇴할 나이가 됐다. 그런데 남편은 옛날보다 훨씬 더 바빠빠 일일일 한다. 나도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결혼 후 아들 왕재임을 얻었는데요. 왕종군 아들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해병대에서 국방부 퀘스트를